문재인이 주범이다 훌라훌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훌라훌라. 송철호의 당선은 문재인의 평생소원, 문재인의 관건선거. 문재인이 주범이다 훌라훌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훌라훌라. 송철호의 당선은 문재인의 평생소원, 문재인의 관건선거. 불법명령 불복하라 훌라훌라. 불법명령 고발하라 훌라훌라. 불법명령 따르다간 감옥 가거나 자살당해 불법명령 불복하라. 불법명령 불복하라 훌라훌라. 불법명령 고발하라 훌라훌라. 불법명령 따르다간 감옥 가거나 자살당해 불법명령 불복하라. 안녕하세요.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시민TV 박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하대감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대감? 이게 이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그 머리글자를 딴 건데요. 하명수사, 대출비리, 그리고 감찰무마. 이 세 가지를 뜻합니다. 감찰무마나 대출비리 같은 경우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기 패거리들이니까 감싸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던 것이 권력형 비리로 바뀌는 이런 것인 거죠.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뭐죠? 사람이 먼저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명수사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사건 자체가 권력형 그런 사건이고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생긴 하명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명수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가 2018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2018년 6월 달에 치러졌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라고 있어요. 이 송철호 변호사가 그동안 계속 선거에서 떨어졌거든요. 선거에서 떨어졌던 이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경찰 권력 그리고 언론의 협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던 권력형 비리가 바로 이 하명수사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명은 어떻게 했느냐?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황운하 경찰청장이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무슨 비리에 얽혀있다 해서 건설업자가 진정을 하는 형태로 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산시장인 김기현 시장이 동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이걸 도와줬다 해가지고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울산시장 저거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더니 속으로는 몰래 자기 동생 그 뇌물 받게 해주고 저런 나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 20% 앞서던 사람이 지지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김기현 시장이 떨어지고 송철호 변호사가 된 겁니다. 이 송철호 변호사는 8.9기라고 그랬어요. 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의 친구고 문재인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해보니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간 조작이 된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은 김기현 울산시장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어느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했죠. 일부에서는 이 자살한 검찰 수사관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 수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자살한 거거든요. 무슨 수모를 당했거나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청와대 민정실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라라는 그런 모종의 언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람이 정이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설사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도, 우리 보통 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는 원래 대의 명분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의리고요.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 정을 끊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정리에 얽매여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자살이 있었는데 자기 휴대폰은 그거는 밀어버리지 말고 포렌식을 하라라는 그런 언지를 주고 자살했습니다. 자기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있다. 무슨 전화 통화 정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의 단계상 이 사람을 수사를 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속초로를 아나요? 이 사람이 황혼하를 아나요? 친분이 있는 관계인가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군산 출신의 학생운동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울산 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럼 백원우는 그러면은 연고가 있나요? 백원우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거론되지 않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라는 점에서는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했던 조국이고, 그리고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역은 바로 문재인, 조국, 송철호 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송철호 변호사,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뭐예요?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재자를 몰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 거지는 정말로 민주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국가 권력을 남을 떨어뜨리는 애들 써요?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농간. 뭐 농단이라고 얘기하면 농단은 다른 뜻입니다. 사실은. 농단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또 말씀드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희롱하고 농간을 부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머니 조약돌처럼 사유화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산의 것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창원시장, 결국 창원시장의 이권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살까지 했어요. 이때도 자살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장이니 뭐 또 여러 군데를 다 그렇게 관권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정권 저리 가라예요. 이게 독재자가 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 주범들은 권력을 사유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조국 법무시부 장관의 경우 때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지고 악마의 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법을 어긴 사람들을 수사를 하는데 그게 왜 악마의 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깜빵에 넣고 기소하고 하는 게 악마입니까?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강도질한 사람이 천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도대체 이 정부 여당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문재인의 이름이 아직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것은 문재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단계로, 그리고 문재인이 백원우에게, 조국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가 밝혀지는 것으로 수사가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검찰도 적당하게 타협을 이뤄서 백원우, 황운하 선에서 이 사람들 깜빵에 넣는 그 선에서 끝을 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 그 특검들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드루킹 사건 때도 그랬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하는 단계로 갑니다.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직진하나 돌아가나 갈 길은 뻔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그리고 동맹이면 동맹, 이 모든 부분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했던 민주화, 이 민주주의를 깨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관권 선거로. 이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뭐냐? 바로 국민들에게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사유했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내가 자리를 내놓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수십만의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석고대지를 하고 무릎을 꿇고 죄를 빌고 그러고 대통령직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파탄 지경에 이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보스면 보스답게 딱 내 선에서 끝내다오, 내가 깜빵에 가겠다 라고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새 유행하는 하대감 중에서 애초부터 권력형 비리였던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광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